자, 이번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 8장의 시설 설비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설, 개관은 여기 나오다시피 단체급식에서 시설이란 작업이 이루어지는 조리실 및 관련 공간은 물론 여기에 설치되는 기구류를 모두 합한 것을 얘기하고, 설비라는 것은 급수라든가 배수, 또 열의 열원, 그다음 환기, 냉난방, 조명 등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설비를 단축해서 묶어서 뭐 시설 설비 이거에 대한 안전 관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8장에서는 급식 시설 및 설비의 계획이라든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설비나 기구 시설이 아무리 훌륭하고 최신이고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 실제적인 어떤 그 관리를 잘 하지 못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실한 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작업 공간의 분석은 물론 시설 설비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고, 급식 시설에서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서의 어떤 학습 목표는 시설 설비의 계획 시 검토 사항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급식소의 작업 공간을 구분할 수가 있고, 급식 시설 및 설비 관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설비 관리는 급식의 급식소의 시설 설비 관리의 어떤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설이나 설비를 효율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또 작업의 어떤 강도라든가 작업자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치하여 피급식자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음식을 생산 공급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급식소에서는 시설과 설비는 생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조리실과 제공된 음식을 먹는 식당과 또 그에 관련된 제반시설을 모두 얘기를 하는데, 집단 급식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또 위생적이면서도 또 쾌적한 환경, 또 적절한 시설 설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죠. 급식 시설과 설비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시설 설비의 관리가 양호하고 또한 위생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식 시설이나 설비가 좋고 나쁨이 나쁨과 어떤 이의 효율적인 이용 자체가 급식 운반 운영 전반에 걸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급식 운영 관리자는 시설 설비 계획이나 관리 중요성을 인지하고, 식재료의 반입이라든가 이 반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조리, 배식, 또 제공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급식에서는 이 시설이란 작업이 이루어지는 조리실, 또 관련 작업 공간, 조리실, 세척실, 배선실, 이러한 것과 여기에 설치된 기구류를 합한 것을 얘기하고, 설비라 하면은 급수, 배수, 열원, 프로판 가스다, 아니면 전기 가스다, 이렇게 열원이라든가 도시가스, 환기, 냉난방, 조명 등을 얘기합니다. 시설이나 설비. 급식시설 설비 계획에서는 위생적, 또 능률적, 경제성 등의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충족될 수 있도록 이 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시설 설비에서 갖춰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취급하기가 쉬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시설이 너무 고가로 비싼 데다가 어떤 작동하기에, 오퍼레이션 하기에 어렵다면은 실제적으로 비능률이 돼가지고 활용하기가 힘드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능률적으로 취급하기 쉬워야 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이 시설이나 설비가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내에 조리를 하고 배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항에서 여기 보면 급식소의 종류 및 급식 목표, 급식 대상, 급식 수 다시 한번 더 살펴본다면은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설비 계획에 있어가지고 배식 방법이랄까 우유, 빵 등의 급식 여부도 또 고려를 해야 되겠고 종업원 관리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법에 의거했는 시설 기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랄까 급식 방법, 급식에 대한 학생들이 반응 등을 전부 조사해서 아주 필요 불가결한 시설부터 꼭 설치를 해야 되겠죠. 카운트라든가 냉동시설, 냉장시설, 보온시설이 겸비되는 카페테리아 방식을 또 도입하는 것도 대학 급식 같은 데는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하고 잔반 처리 시설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자율 배식을 하고 난 다음 잔반 처리는 본인들이 알아서 그 잔반을 처리를 하고 세척할 수 있는 대로 컨베이어 벨트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 어떤 그 수세실이라든가 음료수용 물통이나 식수대 같은 것도 또 설치를 한다면 훨씬 노동력이 절감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병원 급식 같은 경우에는 그 배식 방법이 중앙공급식이냐 병동급식이냐에 따라 달라질 테고 일반 급식이냐 일반식이냐 특별식이냐 또 조리 공간의 비율 이동차에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끔 저온 급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급식 시설이라든가 설비와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원 주방은 대체적으로 넓은 어떤 그 면적을 요구를 합니다. 영양사실도 주방 가까이 하는 것이 또 생산 과정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하고 조절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신속하게 배식하기 위해서는 리프트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더메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저공 급식을 위한 운반용 차에 보온고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병원 급식은 저공 급식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어떤 기호성도 맞춰줄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그 미생물이라든가 세균의 번식과 같은 것들도 억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저공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 설비를 갖추는데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산업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식당의 수라든가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 메뉴의 종류라든가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릇에 담는 방법이라든가 식기세척이라든가 소독 문제와 같은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식소는 실제 근무지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서 고객들이 잘 접근해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식당의 분위기는 좀 질서정연하면서도 유쾌할 수 있게 해서 작업의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설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 설비 같은 경우 기숙사의 급식은 급식 횟수가 몇 번이냐 아침 저녁이냐 급식 횟수 직영이냐 위탁이냐 또 메뉴의 종류를 고려하는데 아주 적은 조리원의 숫자로서 능률적인 조리라든가 배식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고성능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시설을 설치해서 주방기기의 설치 공간을 실제 기숙사 같은 경우에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급식소의 종류라든가 급식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뉴 종류, 그다음 배식 시간 이거는 더 살펴. 그 다음에 시설의 면적입니다. 면적은 식당이나 주방, 종업원의 복리시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여기 지금 참고로 통로의 식당 통로와 식탁 배치는 다음의 표준시설을 참고로 한 데가 통로의 폭은 1에서 1.5m 식탁의 폭, 식탁 사이, 식탁 높이, 의자 간격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참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500명을
수용하는 식당의 경우에 필요한 면적은 500평방제곱미터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통 피급식자 1인당 1.0평방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식당 면적에서 500명이 식사를 하는 경우는 1 곱하기 500을 해가 500평방제곱미터가 될 것이고, 식기 배수 공간을 약 한 10% 정도를 더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 공간은 550평방제곱미터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500 곱하기 1.1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고를 해 보면 이 조리실 어떤 거 면적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여기 산업재 기숙사, 병원, 학교급식 본다면은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사실 병원 급식이 됩니다. 근데 이 이제 식당 면적 같은 경우에는 급식자 1인에게 필요한 면적 곱하기 총 급식수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보면은 학교 급식수의 조리실 면적 기준이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14평방제곱미터고 50에서 100명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4평방제곱 나누기 3.3 정도를 하게 되면은 얼마가 정도가 됩니까? 3.3 정도가 되면 약 한 4평 정도 4평 정도의 면적으로서 조리실 면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50명 이하는 충분히 4평 정도가 되면은 음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식사 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51에서 100명은 기본적인 14에다가 0.14 곱하기 급식 학생 수 빼기 50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0에서 150명의 기준, 그럼 아마 여기 계산이 되면은 21평방제곱미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1에다가 또다시 이러한 수치를 적용을 시키고, 그러면 여기 151에서 200명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해서 보면은 1501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100에다가 플러스 0.14 평방제곱미터 곱하기 급식 학생 수 빼기 1500 이렇게 해서 1500명 이상 1500명 이하인데 보통 이런 그 학교 급식에서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요 정도가 중학교 정도가 되고 고등학교는 이 정도 되는데 가끔씩 보면 중고등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조리는 다 하되 배식의 시간들을 중학생인 경우에는 11시 반서부터 12시 반까지 급식을 하게 되고 12시 반에서부터 1시 반까지는 고등학생 급식을 한다. 이렇게가 배식 시간을 차등을 하면서 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작업하는 면적을 중학생 플러스 고등학생을 다 인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절충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들되 보관할 수 있는 아니면 조리할 수 있는 기기의 양을 좀 크기를 사이즈를 크게 해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 다 해놓는 것을 다시 볶는다든가 익힌다든가 열을 가한다든가 이래 하는 거는 고등학생들한테 준다든가 해서 배식 시간을 조금 차이를 주면은 이런 조리실 면적을 조금 작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급식 시설의 위치는 어떻게 하냐고 봤을 때 시설의 위치는 급식의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겠죠. 병원 급식, 학교 급식, 산업재 급식, 기숙사 급식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규모도 마찬가지겠죠. 규모. 그 다음에 체계에 따라서 시설의 위치가 각각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 능률이나 위생,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적절한 위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가장 적절한 위치가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위치를 보고 지하에 식당을 둘 것인가 아니면은 저 제일 위에 어떤 옥상에 아니 그 건물 제일 위층에다가 카페테리아 형식으로 둘 것인가 병원 급식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두고 중앙공급식으로 배선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그럴 때는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이나 위생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뭐 지하에서 통풍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채광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러한 것은 가급적이면 좀 배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조리장이라든가 시설을 두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뭐 산업재 급식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하보다는 건물 제일 이렇게 위층에다 둥그래가지고 외부 전경을 보고 식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물론 이제 식재료를 옮긴다든가 할 적에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옮기는데 조금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피급식자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또 저기 뭐 분위기랄까 환경이랄까 쾌적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아주 환영을 받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객의 왕래가 편리하고 재료의 반입이라든가 반출이 편리하고 배식이나 폐기물 처리가 용이한 곳이 바람직하다. 통풍도 잘 되고 외부 경관도 좋고 햇빛도 잘 되고 채광이 잘 되는 그러한 곳들에 위치를 한다면은 이런 조리실은 아주 최상의 어떤 조건을 갖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도는 제가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하고, 분들한테 1, 2, 3, 4교시를 통틀어서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 이거는 그죠? 여러분 HACCP가 뭐라고 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건 설명을 드렸죠. 해잘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는 이 위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 관리 인증이라는 하나의 그 시스템입니다. 절차예요. 여기에서 12절차 7원칙을 적으시오 했을 때에 사전 준비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원칙을 지키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쭉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부스 제일 사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CCP 관리입니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이 식품을 원료 생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안전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먹는 식품을 제공하는가 하는 것들을 그것이 바로 이제 CCP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관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가열 온도를 뭐 75도씨에서 뭐 1분 이상 중심 온도가 가게끔 가열을 하는 것을 CCP로 잡는 그런 가열식품이라면은 그게 CCP가 될 테고, 세척을 해가지고 어떤 거 생물학적이라든가 화학적이라든가 물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위해를 잡을 수가 있다면은 세척 공정을 넣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금속 검출 공정인 경우에 어떤 그 중간에 생산 공정을 다 거쳐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제품이 혹이라도 금속 물질로부터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물리적인 위해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CCP 1P가 되든 피지컬이란 얘기죠. 그래서 물리적인 위해를 잡고, 그래서 이 CCP는 생물학적, 또 화학적, 물리학적 그런 중점 관리 시스템 위해를 잡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CCP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계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이걸 정하고 나면 그 한계 기준 얼마만큼 뭐의 한계 내에서 그 레인지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면은 이 CCP가 제어가 될 수 있느냐, 제거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HACCP에서 왜 모니터링을 하느냐, 모니터링을 해가 만약에 모니터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건 다시 또 개선을 해가지고 새로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목적이랄까 이러한 것들은 실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하면서 다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모른다면은 교재를 참고라든지, 그것도 힘들다면은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서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이 헬스베에 대해서는 너무나 친절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도 할 겸
또 익힐 겸 해서 저한테 퀴즈를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실제 이제 아마도 이거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를 통틀어서 각각 쪽지를 퀴즈 문제를 제가 내지 않은 이유는 마지막에 내는 문제를 좀 더 성의 있게 잘 풀어달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이 퀴즈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출석 점수를 반영하기 위해서 내는 어떤 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선정을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쪽지에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쪽지로 공지사항을 띄울 건데요. 아마 이 단체급식은 실제 단체급식 관리에 대한 그 이론과 실습이 겸해져 있는 그런 그 과목입니다. 근데 실습을 지금 할 수 있는 아마도 상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러하다면은 뭐 이걸 동영상으로 제가 어떤 그 실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여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물어서 아마 이 그 단체급식 그 과목의 이론이 진도가 다 나가게 된 진도를 다 마친다면은 그때부터 해서 여러분들 영양사 시험에 필요한 문제풀이를 제가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 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마 제가 영양사 시험으로는 국가고시로 시험을 치는 2회 선배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선배가 되는데, 그때는 이 영양사 시험을 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4년 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도 할 수 있고, 그 당시는 좀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생각하면은 이 영양사 시험을 친다는 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 전공을 살려가지고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할 때는 훨씬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